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상평론가 부코입니다. 자, 박지훈님, 반갑습니다. 역병에도 국가의 사주가 있는 것일까? 예, 있죠. 경자년 때 우리나라는 간목이에요. 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으로 경금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왔을 때, 경술국치라고 아시죠? 경술련 때 나라를 잃었죠. 경술국치. 그 다음에 6.25 때도 경인년입니다. 경인년 때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경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경자가 들어갔을 때 나라가 굉장히 위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도 많은 그 역학자, 역술하실 분들이 간목이 우리나라 간목이기 때문에 동쪽 끝에 간목이기 때문에 경자년이 되면 나라에 필시 큰일이 생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올까 하면서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흑자가 났던 대한민국이라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떨어지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코다리 무침이 벌어지니까, 코다리 무침 사태가 벌어지니까, 예, 코다리가 이제 전세적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지금 다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파트 대출, 예, 아파트 대출을 받고 있죠. 전세 대출, 아파트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출이 3개월만 3개월만 연체가 되면 3개월만 연체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네, 자동적으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소비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죠.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제일 무서운 건데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고속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 만들면서 수많은 차들이 이제 와 옮겨가는 게 뭐냐면 혈관인 거죠. 나라 혈관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항공편이 다 이제 막혀버리는 거죠. 항공편 모든 면이 막혀가지고 지금 사람이 이제 외국을 나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베트남이 아니라 저기 필리핀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나라인데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 모순인 거죠. 자체가 뭐냐면 돈을 벌지 않겠다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가 이제 보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도 일본하고 이제 서로 지금 서로 입국 금지를 내렸는데 자체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보시면 참치를 어, 그렇습니까? 어디 가셨나요? 박지훈님?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번호 010 4212 4984입니다. 전화 한번 주세요. 우리나라가 참치를 수출하는데 일본이 이제 참치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참치를 이제 막았습니다. 막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길이 막혔죠. 막혀가지고 이제 어, 그렇습니까? 그 막혀가지고 참치가 큰일 났습니다. 자체가. 예.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이 막혀버린 거죠. 무슨 뭐 코로나가 감염이 된다고 뭐 해가지고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위기 상황이 와가지고 공항 근처에서 프로젝트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리무진 버스 타고 왔는데 혼자 타고 왔습니까?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힘들죠. 힘들고 여행사도 힘들고
여행사도 힘들고 힘든데, 그러면 이제 이 위기가 언제 끝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올해는 갑니다. 올해까지는 계속 갑니다. 올해는 가는데 지금 이제 방송 오늘 주말에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지금 뭐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불황이 확정이 된 겁니다. 불황이 확정이 됐습니다. 불황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큰 손실이 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국 주식을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미국 주식 사신 분 계시면, 미국 주식이 얼마나 무섭냐면,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그러면 300달러 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시가가 300달러 하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8불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8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업이 발생해요. 대량 실업 사태 발생되면 이제 렌트 했던 회사. 그래서 렌트 회사가 힘들어집니다. 렌트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달이 렌트를 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이제 그런 대량 실업 사태라든가 이제 돈을 벌기 힘드니까 이런 거를 연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줄도산이 일어납니다. 줄도산이 일어납니다. 그럼 줄도산이 일어나면 뭐야, 하루아침에 그 시가총액이 뭐 600달러 하든 700달러 하든 하루아침에 1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심하죠. 그렇죠. 질병 리먼 브러더스한테 똑같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50%가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는데 이제 주식이든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부동산이 빠지면 이제 상한하라고 압박이 들어오죠. 상한하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거래량도 없는데 서로 이제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빈 상가가 속출하죠. 빈 상가가 속출합니다. 속출하면 그 상가 사신 분들 다 뭘로 샀냐면 다 대출받아 샀습니다. 대출받아서 상가를 샀는데 대출받아서 상가 샀는데 대출받아서 원룸 샀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이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다 대비해 놨습니다. 다 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에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개인들도 이런 위기 상황에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보험을 들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쓰나미처럼 이제 여기 다 사라져 가냐면, 탐욕에 불탔던 욕망에 불탔던, 눈에 보이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불나방들이 완전하게
불타버립니다. 이 불나방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런 남들이 가니까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했던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탐욕에 눈뜬 투자자들은 돼지 같은 투자자입니다. 돼지 같은 멍청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같이 멍청한 투자자들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한다, 장기 투자한다, 장기로 버티면 된다는데 장기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대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번다면 상관없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벌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을 못 벌고 실업에 이자 압박 상황. 그러면 실업의 이자를 압박하죠. 압박하고 그러면 상한 압박 들어오면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버티고 회복되는 거 다 알죠. 1년만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이 장기간에 이제 내려갈 때 무차별적으로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는데 물론 1년만 지나면 됩니다. 단 1년을 못 버팁니다. 이거를 1년을 못 버텨요. 왜냐면 이걸 대비해 놓지 않은 개인들은 그냥 1년도 못 버티고 전부 다 나앉게 되는 거죠. 나앉게 되면서 이제 아주 이제 뭐랄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이 계시죠. 선생님, 안준호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종로에 그때 선생님 찾아뵀는데 종로에 가시면 거기가 종로 상가가 이제 기금속이 많습니다. 앞에는 다이아몬드, 금은, 보화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쫙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그 골목길 사이에 보시면 그 기금속 하시는 분들이 식사하고 남은 빈 그릇들을 그 골목길에 쫙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이든 노숙자, 옛날에 잘 나갔던 분들이죠. 신용불량자가 돼서 노숙자들이 거기 앉아서 그 기금속에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는 거를 신문지 덮어서 바깥에 내놓으면 거기서 그걸 들쳐서 남은 거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비싼 다이아몬드를 금은 기속을 파는 곳이 있고 저희 껌껌한 곳에서는 그 사람이 살겠다고 거기 남은 음식을 꺼집어서 이렇게 먹는 모습이죠. 자체가 먹는 모습이죠. 자체가. 남들이 이제 먹고 남은 거를 주워 먹는 거죠. 그래서 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됐다. 얘기하죠. 욕심을 안 부렸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까? 심장이 터집니다. 맞습니다. 이런 오랜만에 이런 위기가 오면 이게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 역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금이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이 위기가 왔다라는 거는 역학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경수국치,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그때 경금이 들어왔을 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문신들을 다 죽여버린 사태가 그때 경자가 들어간 때거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6.25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과거를 공부하면서 역학이라는 건 과거를 공부하면서 지금 사이클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가지고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 부동산 살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이 제일 싸다. 미국 주식 살 때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러면서 이제 탐욕에 이제 눈을 뜨는 거죠. 부동산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싸다. 제일 싸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물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욕심을 해서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고 뭐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식당도 하고 무슨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이렇게 바로 이런 질병 때문에 다 초토화됩니다. 학원이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초토화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버는 게 내가 잘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하늘에 순응하게 되고 그런 거에 이게 뭐랄까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이제 돈을 벌고 잘 나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탐욕이 불고 올라서 한 방에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고 나면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그 눈이 내려가지고 좋아서 눈 속에서 즐겁게 놀았는데 그 눈이 녹고 내리면 남은 곳이 뭐냐면 똥밭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똥밭. 그러면 이제 눈이 다 녹아내리면 거기가 아름다웠던 곳이 순식간으로 똥으로 변하는 거죠. 똥에서 허우적거리고 똥에서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의 눈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진실로 보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어도 저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뭐 물이 있든 비가 있든, 응. 그래서 보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예, 지나고 나면 아유 조심해야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현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눈으로 봤던 세상이 진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게 안 이루어집니다. 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졌으면 잘 나갔겠죠. 열심히 해서 뭐 돼가지고 뭐 돼서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었는데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략 전술을 짜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그 경제적으로 만약에 이제 앞으로 큰 위기가 이제 뭐 벌써 닥쳤죠. 닥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3월달 안에 이제 엄청 큰 사건이 또 벌어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게 도미노 줄도산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나갈 겁니다. 이어져 나가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빠질지 몰라요. 얼마나 빠질지 모릅니다.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빠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부실채권 같은 것 때문에 인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가가 상한가 하한가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달러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공황이 어떻게 오냐면 200달러 했던 거 2000년도 여러분들 벤처 버블일 때 예를 들어서 200달러, 300달러 했던 기업들이 그것도 어떻게 올라갔냐면 1년 만에 올라갔던 기업들 1년 만에 뭐 100불에서 뭐 1000달러까지 올라가던 테슬라도 있고 100달러에서도 600달러 올라가고 500달러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공황이 발생되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10불 밑으로 떨어져요. 딱 자고 일어나면 300불, 500불 했던 게 딱 뭉뚝 일어나면 7달러, 8달러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체가.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하락을 하죠. 우리나라는 억울하죠. 오른 것도 없는데 중심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폭락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지난주에 많이 매수했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왜냐면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잡히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약점이 잡혔으면 이게 인질이 됐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서는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가고서 못 버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아나항공이 있다. 그러면 아시아나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가 망한다고 베팅하겠죠. 망한다고 베팅하고 뭐 여행사든 크루즈든 뭐 호텔이든 안 좋게 베팅하겠죠. 베팅하면서 베팅하는 세력이 뭐겠습니까? 공매도를 하겠죠. 공매도를 하면서 이제 달러가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게 뭐냐면 ETF인데요. ETF에서 TLT 채권이라고 있어요. 20년짜리 채권. 그 다음에 금, 선물, 그 다음에 달러. 세 가지 중에 하나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코덱스, 인버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해지를 하셔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1600달러까지 1600원까지 아마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1600원서부터 큰 폭으로 이제 왔다 갔다 추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은 이제 계속 빠집니다. 그 다음에 빠지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버블이 붙었기 때문에 한 40%에서 50% 빠질 겁니다. 그래서 40% 50% 빠질 건데 그렇게 될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50% 빠집니다. 그리고 상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톡치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IMF랑 리먼 브라더스랑 견뎌봤을 때 네, 지금이 더 무섭다는 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날리면 이 세상